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8 수능 완성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영어 강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만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청춘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더운 여름이 여러분 가장 힘든 때예요. 누구나 다 힘든 때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 시기야말로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문장 삽입 유형 함께 할 겁니다. 문장 삽입 문제 어떻게 푼다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일단 주어진 글을 보고 최대한 단서를 많이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구멍 뚫린 곳이 없는지 찾아볼 겁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But, 하지만 there is a potential problem.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냐면 with these exciting electronic platforms. 이 너무나 재미난 이 전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잠재적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러나로 시작했죠. 그렇단 얘기는 요 글 앞쪽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면. 그쵸? 뭔가 장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점이 쭉 서술된 다음에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의 단점이어야 하는 겁니까? 전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단점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가보자고요. Contemporary artists. 자, 현대의 그 예술가들은요, have presented their views. present가 이렇게 제시하다 뭐 이런 거니까 자신들의 견해를 갖다가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뭐를 통해서? in lectures, 뭐 강연이니 아니면 인터뷰니 에세이니 또 a variety of 여러 가지 다양한 novel이라고 하면 이때 소설 아니고요. 새로운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갖다가 제시를 한대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요? 그죠? 예술가들. 그것도 이제 요즘을 살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emails, 이메일과 문자와 보이스 메시지, 그리고 other virtual public forums. virtual이니까 가상의 이런 거죠. 다른 가상의 어떤 이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포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have all but replaced. all but 하면 거의 이런 뜻입니다. 거의 이제 대체를 했어요. 뭐를 대체했냐면 letters and journals. 어떤 편지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일지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를 했다고요. 자, 이제는 옛날처럼 막 종이에다 직접 뭐를 써서 전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달의 형태가 전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전자의 형태로 된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요즘의 예술가들은요, 이렇게 전자로 된 기기들, 전자 플랫폼들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왔다고요.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have sophisticated websites. sophisticated니까 아주 세련되고 정교하고 이런 거거든요. 세련된 웹사이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웹사이트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블로그도 있고요. 뭐 채팅도 할 수 있고요. And nowadays, 그리고 요즘은 some social media account.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니까 계정,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갖추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계속 같은 맥락이죠. 요즘의 예술가들은요, 여러 가지 전자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요. These new possibilities.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은요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은 뭘까요? 앞에 말로 얼른 받으면. 그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로운 형태의 전자 플랫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allow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해줬습니다. The audience. 그 관중들, 청중들이요. 근데 not just specialist. 이건 그냥 사이에 껴들어간 거니까. 단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청중들도 to be informed. 어떻게? be informed니까 수동이죠. 그래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to engage in. 이때 to 부정사는 어디 걸리는 걸까요? 그렇지. allow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1번, 투부정사 2번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engage in, 참여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술가와의 meaningful dialogue,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대화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전자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요. 장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정보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또 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술가랑 직접 대화, 소통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건 다 좋은 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 good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앞부분을 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점이 끝나고 단점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장점은 나왔으니까 3번에서 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Unlike tangible documents, tangible이라고 하면 유형의 형태가 있는 거, 이렇게 만져서 만질 수 있는 게 tangible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서들과는 달리요. 유형의 문서?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종이에 쓴 편지, 뭐 종이에 쓴 일지, 이런 건 다 만질 수 있으니까 유형의 문서죠. 이런 것들과는 달리 이메일과 other electronic textual, visual and audio materials, 뭐 이메일이니 아니면 다른 전자의 texture, 문자로 된 거던 시각적인 거던 청각적인 거던 아무튼 이러한 자료들은요. maybe and often are. 자, 이 가운데 삽입된 거 빼고 일단 밖을 볼게요. Maybe deleted.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냥 얘들은 삭제되어 버릴 수 있대요. 지금 전자의 형태로 이렇게 보관이 되니까 이게 그냥 다 없어지고 삭제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 끝나고 단점이 시작됐네? 요 사이에 뭐가 빠져 있네요. 맞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자리가 3번 자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전자 플랫폼의 형태를 통해서 청중들한테 막 정보도 주고 서로 소통하고 하면 좋죠. 하지만 거기에는 잠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뭐라고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점으로는 삭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볼게요. Even when they are saved.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을 때에도요. 쌤 그럼 저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장이 되었을 때조차도 이 디지털 미디어's endurance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 내구성이라고 하죠. 이 디지털 미디어의 내구성이라고 하는 거, over time, 이 오랜 시간에 걸친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is still unknown,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뭐 USB 이런 데 담아가지고 저장을 잘 해놨어도 이게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계속 열릴 수 있을까? 그건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점, 지금 뭐에 대해서? 내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계속 봅시다. This raises important questions. 자, raise라고 하면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뭐 질문을 제기하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냐면요. How many contemporary art records?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현대 예술의 기록들이 might be available? 이게 이용 가능할까? In the future, 미래에도 이용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계속 내구성에 좀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챙기고 갈게요. 얘가 지금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주어 자리예요. 자, how가 주어절을 이끌 수 있어요? 주어는 명사가 하는 일이니까 이게 명사절이죠. how 당연히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주절의 자리이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전자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게 물론 정보 제공이나 의미 있는 대화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삭제될 수 있고 내구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뭐 글의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전자 플랫폼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 부분이 A달락.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하지만 B달락이 어떻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C달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저장을 했다 해도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순서 한번 봐두시고 빈칸으로 낸다면 당연히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이 피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으니까 이 부분 빈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만 챙기고 갑시다. 우리 allow는 많이 봤죠? 얘 뭐더라?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허락해주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우리말로 매끄럽게 하려면 목적어가 보호하게 해주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중들이, 관중들이 어떻게 하도록 해준다고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제공받는다.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to, BPP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 나왔죠. 그럼 얘도 뭐예요? 목적 보어 두 번째인 거예요. 또 청중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줘요? To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s. 의미 있는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문장 삽입 두 번째 문제고요. 박스 안에 문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요. 아, 그러면 여기서 딱 잡을 수 있는 힌트. 앞에 분명히 뭐가 하나 더 있겠구나. 앞에 연구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 2 시작하는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Students were told, be told니까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생들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they were to judge. 아, 너네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뭐를요? The sound quality of audio cassettes니까 오디오 카세트의 음질을 너네가 판단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음질을 판단하기 위한 건 아닐 거고 다른 숨은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 연구가 시작되는 점에 이 문장을 넣을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가보자고요. When you repeat something. 자, 여러분이 뭔가를 반복하실 때에는 keep it. 자, 그것을 유지하세요. 즉, 반복을 하세요. 근데 몇 번까지? To no more than 3 times. 3번까지만. No more than이니까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3번까지만 반복을 하십시오. 아,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입니까? 그치, 이 글은요. 반복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반복을 할 거면 몇 번까지? 3번까지만 하래요. 우리 3~4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반복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가 봐요. 자, 좀 더 읽어보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If, 만약에 you present your message, 여러분이 메시지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less than 3 times, less than이니까 그 숫자를 넘지 않는 거잖아요. 3번이 넘지 않게 반복을 한다면 뭐 2번 막 이렇게만 했다고요. 그러면 it will not have a very strong effect. 그것이 그다지 강한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래요. 자, 또 있어요. If, 만약에 you present your message, 여러분이 메시지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more than 3 times, 이번에는 3번 넘게 했다. 뭐 5번 이렇게 하면 it becomes worn out. worn out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옷으로 치면 이렇게 다 달아해져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쓰면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뭔가가 worn out이라고 하면 그쵸, 막 어우 이제 지긋지긋해, 넌더리가 나,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너무나 막 이렇게 지겨워져 가지고 and loses its potency. potency라고 하면 갖고 있는 잠재력, 힘이잖아요. 그 잠재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번이 안 돼도 안 되고 3번이 넘어도 안 되고 딱 3번 반복하는 게 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네요. 자, 계속 보자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in a study, 한 연구에서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몇 번 연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연구 끝나는 자리가 빈칸 자리라 그랬으니까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자, 연구 1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외어절이 이렇게 꾸며줍니다. Children were shown. 아이들이 be shown이니까 보여준 게 아니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냐면 the same ice cream commercial. 커머셜이 광고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스크림 광고를 over and over 반복해서 본 거예요. 근데 뭐 하는 동안? While watching a cartoon. 만화 보는 동안에 똑같은 이 광고를 갖다 반복해서 본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 그 실험에서 이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일까? 아이고 또 꾸며주네. Who saw the commercial 3 times. 광고를 딱 3번 본 아이들이요. 그러면 더 안 읽어도 알겠다. 아까
세 번 딱 보여주면 효과가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에 효과가 좋았다 그 얘기가 보나마나 나오겠죠. 이 아이들은 actually wanted the ice cream.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나 저거 먹고 싶어요. 사줘요. 이런 식으로. more than. 자, 근데 누구보다 더 많이 원했냐면 이때 those는 누구를 받는 대명사일까요? 그치, 어린이들. 어떤 아이들보다 더 강력하게 원했냐면요. who had seen the commercial 5 times. 광고를 5번 본 애들보다 더 3번 본 애들이 그거를 원하더래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딱 3번 광고를 반복했더니 광고의 효과가 최고였고요. 5번 반복하니까 오히려 광고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What the researchers were really searching for. what이니까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 연구자들이 정말로 찾고 있었던 것. 그것은 however 그러나 was the varying responses 다양한 그 반응이었습니다. 뭐 하고 난 뒤에 반응이었어요? After having heard the recorded message 그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다양한 반응이었대요. 잠깐만.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광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음된 내용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지금 다른 실험으로 넘어간 거예요. 쌤, 다른 실험이 시작되는 부분에 3번 자리에다 박스 문장이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자리에 박스 문장을 넣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이스크림 광고는 딱 3번 보여줬더니 애들이 제일 막 저거 먹고 싶어요 했다고요. 자, 또 다른 연구에서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너네 이번에는 오디오 카세트 음질을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2번째 실험을 보여줬어요. 근데 음질에 대한 그 실험일 리가 없죠.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지금 뭐예요? 3, 4번 반복할 때 효과가 최고다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음질을 평가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연구자들이 진짜로 찾고 있었던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양한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뭐 하고 난 뒤에요? After having heard the recorded message. 그 녹음된 메시지를 갖다가 1번, 3번, 5번 듣고 난 뒤에 다양한 반응을 보는 거, 이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 2번째 실험은 녹음된 그 메시지를 갖다가 들려주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죠. 자, 뭐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거 하나만. 왜 그냥 hearing 하면 되지 복잡하게 having heard 이렇게 썼을까요? having pp를 쓰면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일단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재밌어요. The message. 그 메시지는 discussed, 논의했습니다니까 이 메시지가 무엇에 대한 거였냐면요. Support of an increase in university spending. 대학에 있어서 이게 spending, 돈 쓰는 거, 지출. 대학의 돈 지출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대학이 돈을 막 쓰려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via. 자, 뭐를 통한 이 지출의 증가였냐면 luxury tax는 하단에 사치세라고 나와 있죠. 방문객의 사치세. 또 혹은 increased student tuition. 증가된 학생들의 등록금. 이런 거를 통해서 어쨌거나 대학이 지출을 늘리는 것을 지지하는, 찬성하는 그런 메시지였대요. 자, 메시지 내용은 이해했죠. Students actually favored the argument. 학생들이 실제로 이 주장, 그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주장을 갖다가 선호했어요. argument for 이렇게 쓰면 찬성하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argument against는요? 그건 반대하는 주장이죠. 학생들은 실제로요, 이 사치세에 찬성하는 그 주장에 선호를 했어요. 맞아. 저 얘기가 맞아. 사치세를 진짜 이렇게 좀 받아서 대학 지출을 늘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With up to 3 repetitions. 3번 반복할 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at 5 repetitions. 5번 반복을 했을 적에 their favor for this argument. 이 주장에 대한 그들의 선호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죠? 이 주장에 대한 그들의 선호가 declined, 감소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들려줬더니 아니야 뭐야 이제 나 그냥 반대할래. 이렇게 의견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복은 3번 할 때 제일 효과적이다. 아이스크림 광고도 3번을 딱 보여줬을 때 구매 욕구가 최고에 달하고 녹음된 메시지도 3번을 들려줬을 때 그 메시지에 담긴 주장에 찬성을 하더라 라는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극장 가면 똑같은 광고를 이렇게 연이어서 2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딴 것 좀 나오고 또 끝에 한 번 더 보여주거나 뭐 2번만 연이어 보여주거나 아무튼 그러는데 아니 뭐 똑같은 걸 계속 연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이런 연구에 근거해서 딱 3번 보여줬을 때 효과가 최고다라는 걸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볼게요. 순서 첫 번째 아이스크림 실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A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세트 테이프 실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B 달러,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3번 들려줬을 때 거기에 찬성을 가장 많이 하더라 하는 부분이 C 달러. 순서 봐주시고 연결사도 2개 쓰였죠. 그래서 for example 이거 첫 번째 그 실험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however 하지만 더 횟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however 연결사 쓴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빈칸 자리로 치자면 뭐 너무 쉽긴 하지만 이 부분이죠. 3번까지만 반복해라. 오히려 넘으면 더 역효과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 빈칸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뭘 쓰면 좋을까요?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 이렇게 꾸며줘요. 근데 사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둘 다 명사를 꾸며주는 절을 이끌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뭘까? 그치, 얘는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부사, 부가적인 말이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뭐 뒤에 봤더니 아이들이 were shown, 보여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똑같은 아이스크림 광고를. 아이고 지금 뭐 필요한 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which는 어차피 써도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wher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3번 반복해라 이지만 이 글 내용 전체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은 3번 넘게 반복하진 말아라. 반복 효과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좀 욕심을 부려서 4번, 5번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넘지 말아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글을 풀어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those는 뭘 가리키는 거였어요? 네, children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였죠. 그 명연설 있잖아요. 뭐 처칠이니 아니면 오바마니 막 이런 분들의 명연설을 들어보면 꼭 자신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해당하는 말들을 굉장히 듣기 좋은 그 속도로 딱 3번을 말해요. 그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4번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얘는 주어진 문장이 이래요. exposed to stress. 자, 요 글은 일단 미안. 별표 먼저 하고 했어야 됐는데 왕별표. 커다랗게 하나 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쵸? 이 아기 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자, 이 아기 쥐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who've received a lot of licking and grooming. licking은 이렇게 어미가 새끼 이렇게 혀로 핥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grooming은 털 손질 같은 거 해주는 거죠. 어쨌든 licking이나 grooming이나 다 돌봄의 행위잖아요. 맞죠? 자, 누구로부터? From their mothers. 자신들의 어미로부터 이렇게 핥아주고 털 손질해주고 하는 이런 돌봄을 갖다가 많이 받은 새끼 쥐는요. later, 나중에 어땠어요? produce fewer stress hormones, 더 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누구랑 비교했을 때보다요? Rats who receive less care, 보살핌을 덜 받은 그런 쥐보다요. 와, 얘는 사실 박스 문장 안에 단서, 연결사 단서 같은 게 딱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내용상 뭐예요? 돌봄을 많이 받았어요. 돌봄을 갖다가 많이 받았더니 얘가 어떻더라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가 덜 만들어내더래요. 그럼 돌봄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완전 좋은 거죠. 그쵸? 자, 넘어가 봅시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need, 필요 이렇게 되네요. 자, 무슨 필요입니까? To feel cared for and secure.
cared for, 아,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또 secure, 안전하구나. 라고 그 느끼는 그 욕구. 이렇게 느끼고자 하는 그 욕구가요. has its origins,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At the earliest stages of our development, 우리 발달의 가장 초기 단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우리 삶의 초기 단계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makes biological sense. makes sense가 말이 된다 이거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말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글의 소재부터 잡아봅시다. 뭐에 대한 글? 그렇지.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글이에요.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언제부터 있다고요? 아주 발달 초기 단계 때부터 가지고 있다고요. Without being cared for. being pp니까 수동의 의미죠.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we wouldn't survive.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뭐 갓난 아기든 아니면은 정말 동물의 아주 어린 새끼이든 간에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되죠. In a fascinating series of studies. 자, 일련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에서 이 전문가가 이런 사실을 알아내요. 뭘 알아냈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The quality of nurturing. 이 돌봄의 질이라고 하는 거.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얘를 이렇게 꾸며줘요. 이 돌봄을 누가 제공하냐면 a mother rat gives. 이 어미 쥐가 to her offspring. offspring의 자손, 뭐 여기선 새끼 정도가 되겠네요. 어미쥐가 자신의 새끼에게 주는 그 돌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literally alters, 말 그대로 아예 바꿔놓더래요. 뭐를 바꿔요? The way, 방식을. 아, 궁금하다. 무슨 방식일까? 뒤에서 주어 동사가 또 꾸밉니다. The DNA in the offspring's genes. 그 새끼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DNA가 is expressed. 이게 표출이 되는 그 방식 자체를 갖다가 바꿔놓더래요.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연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까?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근데 쥐 중에서요, 어미쥐가 보살핌을 주는 질, 즉 다시 말해서 보살핌을 잘 해줬느냐, 별로 잘 안 보살펴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새끼 쥐의 DNA가 표출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DNA가 is expressed? 이게 뭐지? 뒤에 분명히 구체 진술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the more nurtured rats, 더 보살핌을 많이 받은 쥐가 또한 성장합니다. 응? 지금 우리가 예측한 내용은 뭐였어요? DNA가 이렇게 표출이 된다,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미쥐의 보살핌이라는 게 그 효과에 대해서 구체 진술을 해주겠지라고 봤더니 또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한 가지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이런 효과도 있던데 이렇게 가야 맞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이 몇 번 자리에? 3번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미쥐의 돌봄의 질이 새끼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군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이렇게 어미로부터 보살핌을 많이 받은 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Later produce fewer stress hormones. 더 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이거네요. 어미쥐가 보살핌을 잘 해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적게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또한 두 번째 어떤 효과도 있어요? 이 보살핌을 받은 쥐가 grow up, 자라나는데 얘가 자라서 어떤 쥐가 되는지 보세요. To be more alert. alert가 기민한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살면서 넌 참 기민하구나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alert는 이렇게 바짝 군기가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위험이 다가왔을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거를 기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다 더 기민하고, confident, 자신감 있고, 그리고 bold, 대범하단 말이에요. 행동에 있어서. 한마디로 아주 자신감 넘치는 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more likely to. 자, 이거는 to be 여기에 계속 걸리는 거죠. 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nurture their own offspring. 자기 새끼를 갖다가 잘 양육할 그런 가능성도 더 높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잘 받았더니 자기도 좋은 어미쥐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자, 그럼 지금 또 어떤 영향을 끼친 겁니까? 두 번째로 자신감 넘치는 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새끼도 더 잘 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미가 잘 돌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이거는 쥐만 그런 거 아닙니까? The same pattern is true. 자, 똑같은 패턴이 사실이에요. 어디에도? All species. 모든 종에도 사실입니다. 이니까 이거는 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종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More than any species, however. 하지만 그 어떤 종들보다도 더. 그럼 어미의 보살핌이 중요한 거야. 뭐 종을 가리지 않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carry forward라고 하면 뭔가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This need for nurturing. 이런 보살핌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throughout their lives. 어떻게? 평생을 이어진대요. 보살핌 받고 싶어. 뭐 이 욕구가 평생 간다는 거죠. At home and at work. 이건 그냥 사족입니다. 그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the intensity of the need. 이 욕구를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느냐. 그냥 난 좀 누가 보살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인 사람도 있고 우와 날 보살펴줘 이게 엄청 강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보살핌의 욕구에 대한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influenced by 영향을 받는데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The degree, 정도, 세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정도?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It was met early in their lives. 실제로 그 보살핌의 욕구가 생애 초기에 잘 이게 충족이 되어졌느냐? 그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장이 아마 좀 근데 읽으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쌤, 저는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어 동사를 콤마로 이어줄 순 없죠. 그럼 얘가 주어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PP, 과거분사.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얘는 뭡니까? 누가 PP 했는지를 알려주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갖다 붙은 일종의 분사 구문인 거고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왔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요 마지막 문장 어려웠어요. 이것만 다시 할까요? 자, 다른 어떤 종보다도 하지만 인간은 this need for nurturing, 이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애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보살핌의 욕구에 대한 그 강도, 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생애 초기에 그 욕구가 충족된 그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쥐 같은 경우에도 새끼에게 주는 양육의 질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적게 만들어내고 자신감 있고 새끼를 잘 키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듯이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이 보살핌의 욕구가 잘 충족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생애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데 특히 어렸을 때 이 욕구가 잘 충족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욕구의 강도, 세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다고요. 저는 이거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엄마들은 참 진짜 이런 거 읽으면 읽을 때마다 더 부담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 읽으면 괜히 또 약간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잘 안 돌봐주셨나? 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지? 뭐 이런 거. 좀 그래요. 아무튼 이 어렸을 때 양육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뭡니까? 이 DNA가 표출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였죠. 뒤에 세부 진술이 나오니까 이 부분 빈칸도 생각해 보시고 순서 문제도 괜찮습니다. 1년에 아주 그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쥐 실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미의 돌봄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구체 진술이 B에 이어지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내용이. 자, 그 다음 C단락은 인간도 이런 욕구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글의 순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앞에서 바로 설명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이거 분사 구문이고 이만큼이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 어떤 욕구의 강도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수동이니까 PP를 사용한, 과거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이구나. 이 정도 여러분이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잘했어요. 자, 이제 문장 삽입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Animals have separately invented. 자, 동물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명을 했대요. 만들어 왔대요. 뭘 만들었냐면 most of these tools. 이러한 도구들의 대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왔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문장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일단 도구가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도구들의 대부분은 동물도 만들던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요 must create them. 그 도구들을 만들어야만 해요. 근데 뭐로부터? From everyday materials. 일상의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 도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뭐 어쨌거나 동물의 도구 제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Or be born. 아니면 아예 태어나요. 근데 with라는 전치사를 썼잖아요. 그리고 with 명사 뒤에 이렇게 pp를 쓰면 명사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도구가 pre-installed. 여러분 컴퓨터 하면 뭐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이게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pre-installed니까 미리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뭐로? As specialized body parts. 아주 특성화된 특별한 신체의 일부로 이렇게 미리 장착이 된 채 그렇게 태어나기도 해요. 이게 뭔 말이지? 동물이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새의 불이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도구잖아요. 근데 얘가 아예 달고 장착을 하고 태어난 거죠. 이렇기도 하더라. 어쨌든 도구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스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From a biological point of view.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survival and reproduction. 생존과 번식에 대한 거예요. 맞죠? 생물학적 관점에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존과 번식에 대한 것이라고요. This means,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finding and capturing food, 먹을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포획하는 거, 잡는 거. 또 avoiding an early death, 일찍 죽는 것을 피하는 거. 근데 뭐로부터요? From predation. predation이라고 하는 건 포식이니까 잡아먹혀서 일찍 죽는 걸 피하는 것.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보나마나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삶은 생존과 번식에 대한 겁니다. 라는 걸 그냥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뿐이죠. 시험장에선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Exposure to the elements. 이게 악천후라고 나와 있으니까 악천후의 노출을 당하면 안 되고 avoiding 여기에 걸리는 거겠죠. 악천후의 노출을 피하고 또 chance catastrophe. catastrophe가 대재앙, 재난 이런 거니까 우연히 대재난을 만나는 것을 avoiding 피하고 그래서 살아남는 게 삶이라고요. 또 있어요. finding and attracting mates. 짝을 갖다가 찾아서 attracting 이렇게 끌어들이고 유혹을 하고 또 for some species 어떤 종에 있어서는 protecting and caring for the young 새끼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삶이라고요. 아이고 알았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Where the ability to build has evolved. 웨어절이 이렇게 뭐를 따로 꾸며주고 있진 않잖아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라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요. The ability to build니까 뭔가를 짓고 만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능력이 has evolved, 진화한 경우에는요. 이게 그냥 허투루 진화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It should be in aid of these needs. 그것은 즉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능력은요. in aid of,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어떤 필요, 욕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욕구라는 거는 뭐의 욕구였죠? 그치, 생존과 번식의 욕구였죠. 이 생존과 번식의 필요에 뭔가 도구 같은 것을 만드는
능력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요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지금 생존과 번식, 생물학에서 삶이라는 건 이게 다인데 뭔가 도구를 만들 수 있으면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spears, 뭐 창이니, 총이니, 칼이니, traps, 덫이니, nets, 그물이니, 아니면 fish hooks, 낚싯바늘이니 이런 얘기들 다 뭐예요? 아, 지금 인간이 만든 도구를 갖다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are some of many weapons, some of the many weapons, 많은 도구들 중에 지금 일부를 나열한 겁니다. 어떤 도구냐면 이렇게 꾸며줘요. Humans have fashioned. 쌤, 패션, 멋내는 거 패션 아닙니까? 패션이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도구, 무기들 중에 일부예요. 자, 인간이 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For the killing or collecting of food. 그 음식을 갖다가 자기들의 먹거리를 갖다가 죽이고 사냥하고 그리고 채집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런 무기들이라고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이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We've devised. 또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어냈냐면 baskets and bags for transporting. transporting 이렇게 뭔가 나르고 수송하기 위해서 바구니니 가방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containers 뭐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컨테이너죠. 저장하기 위해서 용기도 만들고요. pans for cooking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후라이팬 같이 팬도 만들고요. implements for eating 먹기 위해서 이게 용기, 도구 이런 거니까 먹기 위한 도구 즉 식기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요. 이것도 뭐예요? 아, 생존에 유리하게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계속 같은 맥락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With no tools or other artifacts.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도구가 없다면 혹은 다른 이런 인공물들이 없다면 그러면 with only our hands 우리의 딱 두 손만 가지고 How could we surv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라는 게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군 이해했는데 문제는 5번 문장을 한번 보세요. 하지만 No species has managed anything. 그 어떤 종도 이렇게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뭐야 이게?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도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 어떤 종도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다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종도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앞에 무슨 얘기가 와야 돼요? 아이, 물론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만들 줄 알죠. 하지만 인간만큼 다양한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5번 자리에 지금 뭐가 빠졌다고요? 그럼 5번 자리에 박스 문장을 넣어 봅시다. 자, 아까 봤던 문장이니까 빠르게 볼게요. 도구가 없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물들도요, 물론 이러한 도구들, 앞에 나열된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상당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들 수 있었지만 그 어떤 종도요,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어떤 거요? Anything like the diversity of tools. 이렇게 도구를 다양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PP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Seen in humans.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도구의 다양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어떤 정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펼쳐놓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동물도 만들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정도 인간만큼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다고요. 자,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짚어보자면 이 문장 위치 괜찮죠? 빈칸도 괜찮고. 왜? 이 문장이 뭔데요? 아,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 발달된, 진화된 경우에는 이것이 이런 필요들을 갖다 돕기 위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필요가 뭔가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생존과 번식에 대한 욕구,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 문장 자리도 한번 봐두시고, 이게 내용상 핵심 문장이기도 하니까 빈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건 쉽죠. 그쵸?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구의 다양성. 근데 도구의 다양성은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도구의 다양성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진다. 아,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뭘로? seen, pp로 꾸며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다큐 봤더니 막 침팬치 이런 애들이 도구 엄청 잘 쓰던데요. 막 정말 하는 거 그 로봇 침팬치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막 이렇게 도구를 쓰는 걸 앞에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고 있더니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만큼 이런 다양한 도구를 누리지는 못한다. 뭐 그 얘기겠죠.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유형 무관한 문장 찾기 넘어갈 거고요. 무관한 문장을 찾을 때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요 정도. 주어진 글을 일단 읽고 나서 주어진 글이라면 선택지 1번 이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글의 소재가 뭐구나 주제가 뭐구나 빨리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글을 읽어 나가다가 얘 혼자 딴소리 하네. 그럼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3번 문장이 빠졌다. 그럼 2번, 4번이 연결이 잘 되는지 그거까지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무관한 문장 찾기 한번 풀어보죠. 앞부분에서 소재 파악해라 했으니까 가봅시다. Stable communities in the early stages of social evolution. 사회적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stable communities, 굉장히 안정된 공동체요. 이 공동체는 tend to have,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뭘 갖고 있는 경향이 있냐면 mild rates of population growth. population growth니까 인구 증가인데 인구 증가가 굉장히 완만하게 일어나는 증가율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 인구 증가에 대한 글이네요. 근데 어떤 사회예요, 지금? 아, 초기. 사회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사회예요. 이럴 경우에는 인구 증가가 어떻게 일어난대요? mild, 완만하게 일어난대요. They do tend to grow. 자, 이때 do는 강조해 두니까요. 물론 이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tend to grow. 계속해서 늘어나긴 하죠. 늘어나긴 하는데 하지만 not nearly as quickly. 그다지 빨리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as 여기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왔죠. 누구만큼 빨리는 아니에요. The current growth rate in the third world. 지금 제3세계의 그 인구 성장률만큼 그렇게 빨리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기 안정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인구 증가가 일어난다고요. When these societies, 자, 그러다가 이 사회들이, 이 안정된 사회들이 are invaded, 어떻게 돼요? 침입을 받고 그리고 their people oppressed,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oppressed, 억압을 받을 적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막 억압받고 침입받고 그러면 아무도 애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birth rate and population, 이 출생률과 인구라고 하는 것이 tend to rise, 증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것도 much more rapidly,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됐던 사회가 침입을 받게 되면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이해했을 겁니다. 형태적으로 하나만 챙길게요. 쌤, 사람들이요, 억압을 받는 거니까 their people are oppressed.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비동사 어디 갔습니까? 지금 똑같은 구조라서 생략된 것 뿐이에요. 자, 어찌 됐거나 계속 이어서 보자고요. This is perhaps because. This is because의 이유가 나오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their stable culture patterns. 그들의 안정됐던 문화 패턴이요. have been disrupted. 이게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더 자손들을 많이 낳는 건가? 뭐 하여간 이런 안정된 문화 패턴이 붕괴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있어요. The conquerors. 자, 이게 이제 정복자이잖아요. 쳐들어온 사람. 그 정복자와 their local agents, 그 지방의 관리들, 이 사람들은요, have little incentive. incentive 앞에 all little이 아니고 그냥 little이죠. 부정의 의미라고요. 이 사람들은 동기가 거의 없어요. 무슨 동기?
to hold down the population. 인구를 억제해야 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요. 아, 자, 이유 나왔어요. 왜 침입을 당했는데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날까? 왜냐하면 쳐들어온 사람들, 정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내가 인구를 억제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자, 4번 봅시다. To make a transition. make a transition이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From high birth rate to low. 높은 출생률에서 낮은 출생률로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It is required. 다음과 같은 게 요구됩니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출산율이 낮아질까요? The nation truly develop. 그 나라가 진정으로 a prosperous and numerous middle class. 미들 클래스가 중간, 중산층이죠. 굉장히 번창하는, 즉 잘 살고 numerous, 수적으로도 많은 중산층을 갖다가 만들어내야만 한대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benefits from the market economy. 이것이 어떻다고요? 시장 경제에서는요. benefits, 이익이 된대요. 잠깐만. 지금 갑자기 시장 경제에선 중산층이 막 두꺼워져야 되고 그래야 출산율이 내려가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안정된 사회가 침입을 받았을 때 인구가 왜 늘어날까?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경제적인 요인이랑 결합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번이 지금 무관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3번이랑 5번이랑 잘 이어지는지를 봐야죠. 지금 무슨 얘기까지 왔어요? 정복자의 입장에선 굳이 인구를 억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까지 왔죠. The conquered people. 자, 이 정복을 당한 사람들은요. are often used. 때로는 사용이 됐어요. 뭘로 사용이 됐냐면 for the power of their labor. 노동력으로 쓰였다고요. 어디에서? 이 농업 프로젝트, 정복자가, rulers, 통치자죠? 그 정복자가 벌이는 농업 프로젝트에서 이들이 노동력으로 쓰였어요. 그럼 인구를 억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나한테는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력이 풍부한 거니까. So, 그래서 they may even have an incentive. 심지어는 그들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고자 하는 동기? To increase the indigenous population. 그 토착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마저 심지어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인구 억제는커녕 더 나아라, 더 나아라. 그래서 내가 막 일할 때 노동력으로 막 쓰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전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진화 초기 단계 안정적 공동체에서는 인구 증가가 비교적 완만하게 일어나는데 침입을 받으면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 정복자에게는 사실 인구를 억제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없죠. 왜냐? 이게 다 노동력으로 쓰이는 거니까. 인구 억제 동기가 없는 걸 넘어서서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순서 문제, 어휘 문제 간단하게 한번 챙겨볼까요? 일단은 뭐 인구가 늘어나긴 늘어나죠. 그래서 rise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언제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치, 일단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늘어납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little incentive. 정복자 입장에서는 굳이 억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 little 쓴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욕구마저 갖게 됩니까? 인구가 차라리 좀 늘어났으면. 그래서 뒤에 increase라는 표현 쓴 거니까 ABC 각각 한번 봐두시고요. 자, 순서 문제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침입을 받았을 때의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A단락,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B단락,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노동력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C단락,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까 지문 설명할 때 했으니까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나왔던 게 뭐예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건 이제 결과적인 현상이고요. 인구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지? 왜냐하면 뭐 안정돼 있던 문화 패턴도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인구를 억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뒤에가 이유죠. 이유 앞에는 뭘 써요? because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this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오고요. 쌤, 그럼 y는 언제 씁니까? this is y는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is y의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게 원인, 뒤에 나오는 게 결과구나. 그래서 요 정도 쓰임 정도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아주 중요한 지문 두 가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3회 반복에 대한 이야기와 생애 초기에 어미로부터의 그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두 지문은 반드시 자세히 복습해 두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숙제까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중요한 지문들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리 예습하셔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